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이 이제 어제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대해서 이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시점은 한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적용 대상은 서울 두기 지역까지 확대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적용 시점은 이제 이제 관리 처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 인가 안 왔다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일로 이제 이걸 적용을 해서 그건 대부분의 단지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 3년, 4년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최고 10년까지, 5년, 10년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고요. 뭐 단기간의 효과와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조금 나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공급에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은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이 구체적인 부동산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이죠.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한강로 2가가 어디냐 아실 텐데 용산역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인지 간단한 이야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한번 살펴주시죠. 네네. 용산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이자 중심입니다. 3대 서울의 축인데 그중 간에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입지로도 최고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교통망, 전철 같은 교통망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한 중심이 될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떠돌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요종을 말씀드리게 되면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용산역에서 도보로 2분 정도의 거리가 되겠고요. 용산역은 뭐 1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이나 뭐 경춘선이나 호남선들이 지나가는 교통의 여지 중의 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8.9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충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물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건물은 이제 사진 보시는 것처럼 4층 건물이 1층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임대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가 되겠으며 국제 업무지구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입지를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최고 입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고요. 배산 임수죠. 뒤에는 산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강을 끼고 있는 자리라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도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산하면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용산도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우측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을 비롯해 가지고 최고의 이제 주거지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 자리고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지구, 대규모 업무지구나 또는 상업, 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후에도 입지가 좋아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산도 바로 근처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더 입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미래 입지까지 이제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역에서 이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여기는 이제 용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업무지구가 어차피 이 전체적인 정비창 부지 자체가 철도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는 북부역세권 개발은 하나 이제 컨소시엄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또 남부역세권,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도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경부선 라인 자체가 지하화하는 라인들이 지금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된다면 이 전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겸해서 이제 남영역 주변에 이제 캠프킨 부지를 개발한다거나 또 우측에 유엔사 수송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가가 굉장히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뭐 이렇게 요약을 크게 제가 몇 가지로만 요약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이제 부동산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교통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크게 업무지구라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용산역의 국제 업무지구 개발입니다. 한 11만 평 되는 부지에 이제 취소했다가 다시 됐다가 이런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땅 부지 자체가 철도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에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상업이나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인근에 대한 토지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집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개발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업무지구로 따지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컨소시엄이 한 1조 한 3천억 이상을 써서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선 협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강북의 코엑스라고 할 정도로 큰 업무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10,000여 평의 부지에 이제 여러 가지 전시설이라든가 또는 오피스나 호텔, 컨벤션 시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자리들이 대부분 주변이 많이 비싸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의 코엑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업무지구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가 들어가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겸해서 이제 남영역이죠. 남영역에 이제 캠프킴 기지 자체에 대한 개발 계획도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층 건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본사도 이쪽에 지금 준공이 되어서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산민족공원 우측에 이제 유엔사 부지나 수송구도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을 잘 보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규모 업무지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업무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통이나 이런 업무시설이 주변에 이제 어쨌든 본질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이제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역사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값이나 또는 집가들이 많이 오른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나 서울역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A 노선하고 B 노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A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역을 거쳐서 이제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동탄에서 출발해서 저기 파주 운정까지 가는 라인 중에 서울역을 거쳐 간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산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마석, 남양주 마석까지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역을 거치고 또 서울역을 거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울의 그렇지않아도 중심인 곳에 이런 어쨌든 우리가 그 GTX라는 이런 또 대형 호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비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중입니다. 중이어서 이제 그 올 연말 중에는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용산은 기존의 한 4개 라인 자체가 있는데다 그 위에 또 새로운 라인들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또 폭발력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GTX-A 노선이 들어가는 역세권 자리들은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용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고도 또 대형 또 호재가 철도 라인이 있는데요. 전철 라인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신분당선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수원 그 광교신도시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 강남역까지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2015년에 개통이 될 당시에도 개통이 되고 주변의 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나 토지가가 많이 상승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장대가 1차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연장선이 강남에서 신사 가는 라인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 2단계 라인 자체가 이제 그 신사에서 용산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용산까지 그동안 교통이 어쨌든 간에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전철이 강남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대형 업무지구가 있죠. 거기에다가 용산도 대형 업무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직접 연결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이제 연장되는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2020년 정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에서 용산 가는 라인은 2024년이니까 뭐 오래 남지는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슈인 두 가지 지가가 상승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같이 대형 겸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형 업무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도 라인, 전철 라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이나 GTX 가격 상승에 가장 효과를 미치는
두 개의 라인들이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용산은 입지적으로 현재 입지도 훌륭하지만 미래 입지도 굉장히 아주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풍부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면 이런 입지에 따라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장님과 함께 용산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 용산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네, 사실 지금 연식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번쩍번쩍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입지가 서울의 중심 입지 너무나 좋습니다. 뭐 지금 남산이 있고 용산 민족공원 얘기 이런 거 조금 뒤로 할게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구 거기다가 뭐 캠프킨 부지 개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로 뚝딱뚝딱 맨날 이 공사 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GTX 뭐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GTX 얘기는 항상 많이 들으셨을 텐데 A와 B 노선, 이 지금 노선 하나하나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교차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산에 위치한 이 상가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고 예상 현재 임대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은 5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실투자는 1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용산을 지금 투자하려면 사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금액으로 어쨌든 상가를 확보하시면서 월세를 받으시면서 또 향후에 집가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자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에 또 최고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